이번 영상에서는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파국화 수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은 지금도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꼽는 불안 극복의 두 가지 핵심, 양대 산맥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극복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파국화 수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국화 수정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은 엘버트 앨리스입니다. 앨리스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핵심 하나를 깨닫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시험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사고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내 인생은 망한다 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비약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불안 정도가 매우 높다 이런 것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파국화 개념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의 아버지인 아론 벡이었습니다. 이 아론 벡은 우울증을 연구하면서 자동화 사고를 관찰했는데요. 그 자동화 사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이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떠한 반복적인 사고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관찰한 겁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뇌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장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착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벌어질 그 결과의 심각성도 과대평가를 한다.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아론 벡은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파국화라고 하고 이것을 수정하는 것을 파국화 수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그 사태의 심각성을 혹시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 일이 진짜로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나한테 감당할 여력이 없는가? 그리고 다른 가능성은 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는 거죠. 이것이 파국화 수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을 극복하는 양대 산맥이 있고 그 양대 산맥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 10년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파국화 수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나 이론을 알고서 제 삶에 적용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던 것이 이것이 파국화 수정이고 인지치료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훗날에 이론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죠. 제가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는 why, how, what으로 어떤 생각이든 늘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을 내가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어떤 쪽으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이 흘러간다는 것을 감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감지가 됐었을 때는 이제 바로 이것을 역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왜 이 생각, 지금의 이 생각을 결과라고 했었을 때 이 결과는 왜 일어났는가? 그러면은 이유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이유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가요.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기록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시에 무엇을 했고 그것이 얼마큼 걸렸는지를 다 정리합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집착이나 강박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집착이나 강박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놓쳤다고 해서 내가 괴롭지 않으니까요. 저는 제 마음을 최대한 마이크로 컨트롤하고 싶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기록, 증거들을 계속해서 남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때 어떠한 상태가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된 거구나 이렇게 어떤 일어난 상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내가 보내왔던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매칭을 하면서 이 인과관계를 성립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왜 일어났고 이 생각은 왜 일어났고 이 생각은 왜 일어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작은 씨앗에서 지금의 큰 결과까지 그러니까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된 과정이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지금 가능성은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과연 옳은가 그른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여기에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쭉 적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까지 확립을 시켜놓은 다음에 행동까지 바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제가 말하는 why, how, what 생각 정리법의 처음부터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최종 결론이 나왔을 때 마음이 시원하거나 개운한 마음이 없으면은 다시 해요. 그런데 곧장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늘 강조하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무의식을 이완시키고 그것을 시체화를 안정시키는 것까지 리커버리, 회복을 다시 한 바퀴를 돌리고 다시 Y부터 접근합니다. 왜냐면은 이 최종 결론이 깔끔하려면 How가 깔끔해야 되고요. How가 깔끔하려고 하면은 Y가 정확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이 정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반드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서 시원한 마음이 들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파국화 수정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파국화 수정, 제가 말하는 WHW 생각정리법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저는 마음도 공간이라고 보고요. 이 공간이 늘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내가 그것을 전제로 일어나는 생각, 감정, 행동이 다 깔끔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 하루를 만들고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한 축이죠.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 뭘 해야죠?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겠죠.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 다음에 물건 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건 정리만 한다고 장땡이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 내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저도 이런 식으로 의식적인 노력으로 먼저 접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알아차리고는 늦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화가 났을 때 나는 화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이 재앙적 사고나 파국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감정의 불길이 굉장히 세질 때는 편도체가 경보를 굉장히 세게 울렸다는 뜻입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세게 울리는 이유는 무의식이 느낄 때 내 생존에 이 상황이 그만큼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최악의 상황을 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최대한 심각하게 정해놓고 내가 이것에서 방법을 찾게 되면은 이 아래 단계에 있는 애들은 내가 다 대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국적 사고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가 되면은 알아차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화가 난다 수준이 아니고요. 이미 화에 잡아먹혀서 화를 주체를 못하고 이미 내고 이걸로 내 몸과 마음이 이미 무너진 상태가 이 지금 재앙적 사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이 생존의 위협을 굉장히 크게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뇌,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신체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뇌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고 코르티졸 분비가 만성으로 되고 있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교감신경 항진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돼서 심장이 빨리 뛰어서 어떤 것이든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불안도 커지고 사태의 심각성도 크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와 동시에 부교감신경은 저하되고 근육은 긴장되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대처할 여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재앙적 사고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내가 이걸 알아차려서 내 생각에 지금 오류가 있네. 오류가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지 내가 깨닫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3일 동안 아니 일주일 동안 굶겨놓고 치킨이랑 닭가슴살 앞에다가 둬놓고 닭가슴살 먹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강력한 의지로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은 내 본능을 너무 무시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자연, 몸에 대한 오만입니다. 본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랑 전제하지 않고랑은 매우 달라요. 얘를 내가 이길 수 없는 대상으로 한다면 얘랑 합의를 하고 얘랑 적으로 돌아서지 않게끔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얘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자꾸만 싸우게 돼요. 그리고 결과는 늘 지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뭘 해보려고 해도 이미 늦어요. 그러면은 그때 저는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이 그대로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지는 거예요. 알아도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개념적인 것을 알더라도 이성의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에 크게 세 가지 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죠. 가장 안에 파충류의 뇌가 있고 그 위에 포유류의 뇌, 그 위에 영장류의 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 지금 말하는 이 파국적 사고든 재앙적 사고든 다 이론적으로 관찰한 결과, 연구한 결과를 지금 정리된 내용이 내 귀로 들어온 거예요. 내 본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재앙적 사고를 하는 것이 내 본능이고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아주 미치겠고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그 다음 포유류의 내에서 일어난다면 그 바깥에 있는 것으로 이 안에 있는 것을 제어한다 이 뜻이거든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적이 너무 세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 500ml 생수통 하나 가지고 이 불을 끄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괜히 거기다가 애매한 불길만 던지면 그 불만 더 세집니다. 그래서 알아도 안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정을 해볼게요. 절대 불가능하지만 알아차렸어요. 내가 지금 오류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결론은 절대로 깔끔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정돈된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인간은 무의식 환경의 지배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공간에 있냐에 따라서도 내 기분이나 내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다르게 나오는데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잠 못 자고 피곤해. 그러면은 단정하고 깔끔하게 절대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가능성을 깔끔하게 검토하고 깔끔하게 결론을 낸다? 불가능하죠. 이거를 제가 아까 했던 비유로 따지면은 먼저 청소를 하고 쓰레기 버리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는 내가 지금 재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거품이 엄청 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쓰잘데기 없는 부분들은 내 상태가 정리되는 청소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는 그냥 알아서 버려집니다. 남을 것만 남기는 게 청소예요. 청소하고 걸레질 해놓고 남아있는 물건, 쓸 물건 중에서 정리를 하는 게 이 파국화 수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바로 정리를 한다? 그럼 쓰레기도 다 그냥 책장에 꽂아놓고 장롱에 넣어놓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설거지로 따지면은 물로 씻고 얘를 퐁퐁으로 닦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릇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잔뜩 묻어있는 거를 그대로 분류해가지고 장 안에 넣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뭐가? 상태가 정돈되는 것이요. 상태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은 총 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의식의 안정부터 신체화까지 만든다. 그 다음 2번째로 그 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만들 수 있고 3번째로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미 청소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쓰레기는 다 버려지고 이미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의식이 안정되면 생각이 파국화되는 것 자체가 없어져요. 무의식이 생존의 위협을 크게 느꼈을 때 재앙적 사고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이 없으니까 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후기를 보신 것처럼 재앙적 사고가 없어지고 생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각이 끄달려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뇌가 안정되면 기본적으로 중추신경계가 안정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다시 안정이 됩니다. 이렇게 교감신경이 안정되면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호흡이 안정되니까 감정이 안정돼요. 막연한 불안감, 긴장감, 두근거림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냥 내 상태가 바뀌었죠? 그런데 모든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불안했다면 이제는 이 앞에 남들이 말하는 이거는 조금 심각한 일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내 감정이 그만큼 안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남의 일 보듯이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충분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충만해. 그러면 물잔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은 반드시 넘쳐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주변을 정리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싶어지고요. 내 주변을 정리하게 되고 그 안에는 당연히 내 마음도 정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청소를 하고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죠. 뭔가 미비된 어떤 생각 정리가 남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WHW 혹은 파국적 사고의 어떤 이론, 개념, 체계 이런 것들을 몰라도 알아서 정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깔끔한 상태가 되면은 이것을 정화하는 개념이에요. 그 정화의 빛이 번지게 된다. 어둠을 손으로 거쳐서 빛을 만들 수 없어요. 빛이 커지면 알아서 어둠은 거쳐집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이 명료해지고 간단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누구나 체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선순환으로 내 마음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내 마음의 근육은 점점 단단해지고 내 정신적인 레벨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작은 생각도 내가 이만큼 키워서 스스로 거기에 짓눌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던 그런 삶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러한 것도 내가 손쉽게 들 수 있는 거인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제가 단순 불안증뿐만 아니라 우울증, 그 다음에 불면증까지 앓고 삶의 절벽에 3번이나 섰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이 불면, 불안, 우울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것은 근거와 증거를 보셨다시피 인과법칙이자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당되고요.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그대로 걸으면 보셨던 후기처럼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 마시면 당연히 화장실 가는 거고요. 에어컨 틀면 시원하고 보일러 틀면 따뜻한 것처럼 그냥 그런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배우는 법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게요. 특히 그 링크 안에 제가 불면, 불안, 우울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 안에서 발견한 몸과 마음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서사로서 설명한 극복기 영상과 그 다음에 설명 위주로 설명한 필통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2개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방법까지 꼭 배우셔서 작은 생각을 재앙으로 키우던 삶에서 재앙이 앞에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재앙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 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